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10월 17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상당히 매서워요. 이제는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마들도 환절기에 컨디션 변화가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 집중적으로 잡아서 좋은 결과 한번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전 결과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적중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목요일 첫 경주 제주 승부처였죠. 20.7배를 승부로 잡아들이면서 명절 앞두고 떡값을 딱 마련하고 시작했는데요. 이날 임팩트 있는 적중 2번 뿐만 아니라 나름 목요일 금요일은 다적중 임팩트 있는 적중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토요일은 승부처에서 좋은 배당을 한번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복승식 28.4배, 쌍승식 45배. 근데 전체적으로 다적중이 좀 아쉬웠습니다. 목금에 좋은 적중감을 토요일까지 이어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네요. 자, 이제 명절 휴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 경마 돌입했습니다. 내년 구정 명절까지 이제 쉼없이 달려가야 되는데요. 출전 두수가 좀 많이 밀린 관계로 공부할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혼전 구도가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라는 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요 경마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인 축막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 부산은 중재배당으로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고 풀어가야 될 하루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제주에서 좋은 배당을 한번 잡아드릴 경주가 있어요. 자, 제주가 명절 전처럼 1라운드의 내용이 지금 좋고요. 5라운드 그리고 6라운드. 자, 이 5라운드와 6라운드는 배당을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주 첫 경주는 먹고 시작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은 2라운드, 3라운드, 8라운드 승부 준비되어 있고요. 8라운드가 메인입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 자,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 1000m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유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차권도 좀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경주 부산 첫 경주는 강축에 붙여먹기 압축해서 가볍게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2세마와 3세마도 있어요. 3세마가 끼어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2세예요. 3세마는 딱 2마리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2세마가 되겠는데 전력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경주죠. 출전 마필들의 이번 경주 오전장만 아니면 아마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일단 금요 경마 중 기대치가 높은 레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성, 에어시티, 샤이닝원 2번, 4번, 8번 이 3두가 인기를 모으는데, 자, 이 3두 가운데 잘라낼 마필이 있고요. 축이 없습니다.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고, 그리고 좋은 배당까지 안겨줄 마필이
준비가 된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역시 이세마답게 이 변화폭이 상당히 큰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좋은 환수를 안겨줄 수 있는 승부처고 인기 마필들에게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48 중에선 축이 없습니다. 놓고 때릴 마필 따로 있고 배당마까지 준비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라운드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6등급 1300 12마리가 충격하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대다수의 마필들이 이제 3세마고 2세마는 월드 댄스캣 월드 댄서캣 요 마필이 2세마예요. 이 마필이 축입니다. 이 2세마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는 꼬리찾기 승부처예요. 연타석 승부에 들어갑니다. 남은 한 자리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은 경주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 중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마필은 월드 댄스캣 외에 1번 그레이트 스타 정도가 되겠는데 나머지는 화끈한 배당을 안겨줄 마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승부를 한번 강하게 가져가서 좋은 배당을 안겨들었던 제 관리마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자 3라운드 7번 월드 댄스 캣을 놓고 들어가는 연타석 승부처 역시 좋은 환수를 한번 노려보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레이스입니다. 무한나르샤의 근소한 우세예요. 강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마필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프가 없는 마필들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인기마와 복병마 간의 전력 격차가 상당히 좁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무한나르샤가 그래도 해당거리 1400에서 나름 뚝심을 보였고 서성훈이 고삐를 다시 한번 잡으면서 나름의 안정감도 주고 있고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가운데서는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무한나르샤 직전 경주의 마필과 호흡을 한번 맞춰봤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번에는 걸음을 분명 더 뽑아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섞여있는 그러한 인기순위죠. 마필의 기량은 다른 마필들보다 크게 낮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자,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선 닥테이스란 마필이 그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잠재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선 인기를 모을 다이아X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훈련 시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첫 입상을 해냈고 이번에 더 좋아졌어요. 여기에 제주스톤이라는 마필이 꾸준하게 완만하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늘골드는 재금받고 나오는데 마필이 컨디션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이번 경주 2변을 노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강축이 없고 2변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7번에 아주 근소한 우세를 전망하는 가운데 인기마 중에서는 8번, 도전 세력 가운데 4번,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10번, 큰 배당은 9번,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600 레이스입니다.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역시나 강축은 없어요. 강축은 없습니다만 바벨 트로페오가 선두력 앞세워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 경주거리를 줄인 만큼 이번에는 버티기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선두권을 좀 어지럽힐 수 있는 타우러스 킹이 안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해요. 타우러스 킹. 이 마필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해내고도 최근에 배당을 내고 들어올 때 잡아먹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마필인데 일단 이 마필은 뭐 타이밍을 다시 한번 다음에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벨 트로페오라는 뭐 강선행이면 강선행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선행이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만큼 초반 몸놀림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바벨 트로페오의 선행이 무난하게 이어질 경우에 이번 경주 꼬리만 이제 잘 찾으면 되겠는데 남은 한 자리가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배당이 좀 나와주는 마필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닥터 컬린이라든지 아델 호랑이 또는 외곽의 상임스타 이런 마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타우러스 킹이 차분하게 또 레이스가 불량 없이 주행 불량 없이 나와준다면 뭐 선두권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는 전개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4번, 6번, 12번 이 3두를 반드시 좀 체크해 두시고 3번 타우러스 킹의 이변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라운드 복병 위주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역시 강축이 없죠. 강축이 없습니다만 자, 해운대 파워의 선두력이 통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빠른 발을 자랑하는 태양어뜸과 해운대 파워 이 두 마필이 같이 출전한 경주가 많았어요. 최근에. 근데 태양어뜸이 안쪽 게이트를 차지하면서 해운대 파워가 외곽에서 좀 고전했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태양어뜸이 안쪽에서 선두권을 공략했고 해운대 파워는 외곽에서 출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흠이 외곽으로 밀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전개를 펼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해운대 파워가 내측 게이트는 아닙니다만 태양어뜸보다는 안쪽의 포지션을 잡으면서 일단 선두권 장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측에 있는 발빠른 마필이 이제 파워풀런이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해운대 파워의 순발력에 비해서 코너 타임이 좀 딸린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자, 1200 뭐 라스트 초반 스타트가 괜찮고요. 3코너 24초 4코너 26초대 이 정도라면은 뭐 빠르긴 합니다. 이 마필도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운대 파워가 좀 더 구간 타임이 빨라요. 23초대까지 끊을 수 있는 3코너를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직전 외곽을 돌면서도 끈기를 보였다는 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안쪽에서 밀고 나오는 마필이 있을 때 한두 내주고 팔이 따라가도 직선줄에서 힘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직전 경주에서 이제 보였어요. 물론 그전 경주에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선행을 하고 좋은 그림을 보였습니다만 따라가서도 두 번의 경주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온 마필이기 때문에 해운대 파워가 이번에는 굳이 선행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물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순발력을 감안할 때 선행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선행하면 그냥 한 바퀴 돌 것 같고요. 선입도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판단이라면 해운대 파워를 중심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파워풀런이 일단 내측에서 빠르게 따라가면서 선입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오아시스 위키가 이 스타트가 좀 불안합니다. 스타트에 좀 기복이 심해요. 하지만 힘이 있는 마필이고 또 이 마필도 성장기에 마필이기 때문에 3세 하반입니다만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늦게 데뷔를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위키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로드 투 스프링은 외곽입니다만 최근에 외곽에서 선전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요. 압도적 넘버원은 너무 기복이 좀 심한 게 단점입니다. 또 훈련 시의 걸음이 실전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압도적 넘버원은 다실바 기수와의 호흡으로 뭔가 변화를 좀 모색하는 모습이고 훈련량, 바퀴수 상당히 늘려주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환수가 나와준다면 공략의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바람이 불고 배당판에서 바람이 불고 환수의 메리트가 없다면 굳이 안고 갈 필요는 없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8번을 중심으로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 1번, 2번, 12번 요 마필들 중에 일단은 공략권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3번, 11번 짭짤한 배당이 나와준다면 요 정도가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7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선두력이 좋은 마필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나름 이변 가능성도 살짝 엿보이긴 합니다. 현장 추천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발빠른 그랜드 모어, 이초K 이런 마필들이 나름의 인기를 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은 스피드톱입니다. 스타트는 좀 기복이 있어요. 하지만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초반 내측으로 진로만 열리면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마필이고 추진할 때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거든요. 부담 중량이 과중해도 힘이 좋아서 극복해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스피드톱 내측에서 밀고 넣으면서 포지션만 잘 가져간다면 만 4, 5위권 요 정도 포지션만 가지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면 코너링 하면서 한 마리 정도 제끼고 직선줄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전개가 딱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톱이 일단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선두권을 장악할 그랜드 모어, 이초K 두 마필이 이제 격돌할 텐데 두 마필의 선두력은 거의 박빙입니다. 게이트 딱 열리면 일단 5번, 10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앞에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뒷선을 3번, 2번 요 정도 선에서 초반 레이스가 구도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외곽의 마필들이 5번을 넘어설 수 있다면 이 레이스는 2번을 중심으로 큰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번의 중속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중속이 좋아요. 포지션도 안쪽에 버티고 있고 4코너 돌아서 직선까지 그대로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직선줄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럼 외곽을 계속해서 돌아야 될 이초K는 좀 부담스러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10번을 일단은 공략권에서 배제할 것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2번을 중심으로 그랜드 모으는 기본 공략 대상이 일단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뭐 그래프는 바닥입니다만 삼바 스텝 같은 마필들 또는 BK 댄싱걸, 윈윈, 벌마 브라운 거의 백판이죠. 백판입니다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런 마필들 이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엮어두시고 2번 5번은 기본 공략 대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이자 그리고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을 마지막 경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의 주인공은 11번 클러치 위너 데뷔전이죠. 데뷔전을 1400에서 가져갑니다. 쉽지 않은 여건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클러치 위너의 잠재력을 믿어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그만큼 주행심사를 통해서 보여준 경주력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자, 물론 포와주로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9초대로 끊었어요. 1분벽을 깨뜨리고 주행심사를 통과한 마필입니다. 클러치 위너 주행심사를 7월달에 그리고 아주 장시간 동안 데뷔전을 준비해 왔고요. 현재 컨디션 베스트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체형이고 자세가 아주 유연해요. 부드럽습니다. 따라서 이 마필은 경주거리가 길어져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정도의 주행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마필이에요. 외산, 이세마, 클러치 위너의 능력, 잠재력 이러한 점을 믿고 11번을 중심으로 금요 메인, 금요 최고의 선택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엮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8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 붙어볼 예정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금요 선택과 집중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이후에 첫 경마 주간입니다. 일단 보기에는 충마가 서 있는 레이스가 좀 많이 있어요. 중저배당으로 끌어갈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만 또 현장에서 내용이 뒤집힐 수 있고 추가적인 분석에 따라서 또 복병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도움되는 내용을 드리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